오늘 오후 12시 6분 SBS 뉴스 브리핑에서 제공한 뉴스입니다. SBS 뉴스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 629명이 발생해 36,332명으로 늘었습니다. 국내 발생이 600명으로 서울 291명, 경기 155명, 인천 17명 등 수도권에서 463명이 확진됐습니다. 비수도권에서도 부산 31명, 충남 22명 등 세종을 제외한 전국 모든 시도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해외 유입은 29명입니다. 사망자는 7명이 늘어 536명, 위중증 환자는 116명입니다. 위중증 환자가 당장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은 59개밖에 남지 않아 병상 부족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22일까지 계속되는 대학별 대면 평가를 앞두고 수험생 대상으로 무료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계 코로나19 사망자가 1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국제 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누적 코로나19 사망자는 150만 9,249명입니다. 미국이 28만 1,000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브라질, 인도, 멕시코, 영국의 순이었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는 크리스마스 다음 날인 26일에는 사망자가 33만 명 가까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옵티머스 펀드 측으로부터 복합기 임대료를 대납받았다는 의혹을 받아온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부실장 이모 씨가 어젯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씨는 최근 서울시 선관위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그제 검찰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슬픔을 누를 길이 없고 유가족에게 어떻게 위로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법무부가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넘겨준 감찰 기록 중에 일부가 빠진 것으로 의심된다며 누락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윤 총장 측의 이완규 변호사는 넘겨받은 감찰 기록에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빠진 부분을 줄 수 있는지 법무부에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총장 측은 어제 법무부로부터 2,000쪽 분량의 감찰 기록 5건을 전달받았지만 페이지 숫자가 중간에 끊긴 부분이 있어 누락이 의심된다고 전했습니다. 또 감찰 기록 내용도 대부분 언론 기사를 모아둔 것으로 실제 감찰 조사와 관련된 내용은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오늘 오후 대전지법에서 열립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저녁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백운규 전 장관 등 이른바 청와대를 비롯한 윗선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영장이 기각될 경우에 무리한 수사를 지시한 검찰총장 책임론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서울시의 집회 금지 방침에도 민주노총이 집회를 강행하면서 여의도 곳곳에서 시위대와 경찰이 대치하는 가운데 집회 참가자 1명이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오전에 여의도 일대 집회에는 1,000여 명이 모일 것으로 예고됐지만 경찰이 도로 진입을 통제하면서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일부 노조는 국회 앞에 미리 모여 있다가 산발적인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충남 서해안과 호남, 제주도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경기 남부와 충청 전북에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눈이 날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0.3도, 습도는 44%입니다. 손범규입니다. 대출 규제와 세제 강화, 임대주택 확대 등 여러 대책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집값과 전셋값이 도무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울산과 파주 등 지방광역시와 수도권 비규제 지역의 집값 오름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재희원 기자입니다. 최근 서울 집값 움직임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는 이렇게 애둘러 표현했습니다. 서울 중저가 지역 중심으로 최근 매수 심리 진정세가 주춤한 양상이기도 합니다. 비규제 지역에 대해선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지난주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은 한 주 전보다 더 커졌고 전셋값 상승세도 여전했습니다. 정부의 소극적인 진단이 무색했습니다. 규제에서 비켜난 경기도 파주시와 울산 등은 지난주보다 상승률이 높아졌습니다. 지금 전국에서 들어오거든요. 외부 투자자들이 집중적으로 와서 순식간에 한 2, 3억씩을 떼어버려요. 서울에선 재건축 사업 기대감으로 강남 3구의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한 부동산 조사업체 설문조사 결과 내년 상반기에도 집값과 전셋값이 오를 것이라는 응답이 약 70%와 78%를 차지했습니다. 다양한 규제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 지역의 주택가격이 꾸준히 오르고
도심에서의 아파트 공급 부족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수요자 심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 조사에서도 서울은 약 4개월 만에 집을 사려는 사람이 팔려는 사람보다 더 많은 시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저금리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반복된 정부 대책이 오히려 시장의 내성을 키워 집값과 전셋값에 대한 시장의 심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양상입니다. SBS 재희원입니다. 과학 전문 채널 YTN 사이언스의 유튜브 구독자 수가 4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어렵고 딱딱한 내용을 다루는 과학 전문 방송 유튜브로는 대단히 의미 있는 성과라는 평가입니다. 양회영 기자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GPS 기술 전쟁부터 한국형 GPS 개발 필요성을 다룬 다큐멘터리입니다. 군사기술이던 GPS가 어떻게 일상기술이 됐는지, GPS 기술 확보가 왜 필요한지 등이 알기 쉽게 소개됐습니다. 구독자의 뜨거운 반응 속에 유튜브 게시 한 달 만에 조회수가 100만 회를 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GPS 독립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우주과학 기술입니다. 하지만 이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내용을 좀 쉽게 만들어서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을 수 있었던 거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내 유일의 과학 전문 채널인 YTN 사이언스의 유튜브 채널이 구독자 4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지난 4월 구독자 30만 명을 넘은 지 반년 만입니다. 2013년에 채널이 개설된 뒤 올 초부터 구독자가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며 올 한 해에만 13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구독자 10명 가운데 6명꼴로 45세 이상 중장년층이지만 올해 들어 10대, 20대 구독자가 늘어난 것이 눈에 띕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수업에서 YTN 사이언스의 콘텐츠가 폭넓게 활용되면서 젊은 구독자들이 빠르게 유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YTN 사이언스 채널과 같은 유튜브 내에서의 교육, 지식, 정보 콘텐츠의 수요와 소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전년도 동일 기간의 성장률로 보았을 때 유튜브 내 가장 성장이 높았던 콘텐츠 카테고리 중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과학 뉴스를 전달하는 사이언스 투데이도 YTN 사이언스 유튜브 채널에서 분리된 지 15개월 만에 구독자 10,000명을 뛰어넘었습니다. YTN 사이언스 양회영입니다.